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0일 밤 9시 1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오늘 발표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 결과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자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유효표로 인정할 경우 이재명 지사의 최종 득표가 50%에 미달해서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아슬아슬하게, 예상외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었습니다. 오늘 최종 누적 집계를 해보니까 50.29%로서 말하자면 0.29% 포인트 차이로 결선에 갈 필요 없이 당선이 확정된 건데, 요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이 계산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홍영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갖고 당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기로 했다. 내일 이와 같은 이의 제기서를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걸쳐서 대선 후보, 경선 후보의 중도 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 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개표 후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기다려달라, 제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경선 결과 승복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공개된 3차 국민 일반 당원 투표에서 이재명의 득표율은 28.30%에 그치고 이낙연 전 대표가 60%대를 득표를 해가지고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된 겁니다. 턱걸이를 한 겁니다. 중도 사퇴자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보지 않고 유효표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의 최종 득표가 50%에 미달되어 가지고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는 것이 이낙연 측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당규에 중도 사퇴한 후보는 무효표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당규대로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당규의 타당성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오늘은 과반을 넘어 당규에 따라 후보자가 선출되었고 당에서 공식 후보로 대표가 추천서를 교부한 것이다.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드러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이상은 그것 갖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경선에서는 51.45%를 이재명이 득표를 했지만은 3차 국민 일반 당원 투표에서는 득표율이 28.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15만 5,220표를 얻어서 62.37%의 득표를, 압도적 득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로 될 줄 알았더니 아슬아슬하게 0.29% 포인트 차이로 0.29% 포인트 차이로 턱걸이를 해가지고 당선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면은 제3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내서는 이재명이 참패를 하고 이낙연이 압승을 했느냐, 이건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62.3 대 28.3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국민 여론이 여기에 끼어드니까 최근에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0.29%는 이거 계산 기준이 조금만 바뀌어버리면은 금방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당규와 어떻게 되느냐, 당규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전혀 여지가 없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나겠지만은, 그러나 벌써 불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앞날이 험난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불복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억울한 게 있다는 것이고, 이분이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큰 억울함은 검찰과 경찰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를 늦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 실상이 국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지사의 정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기 전에 경선 스케줄이 진행되는 바람에 충분히 국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억울함. 그래서 아마 이 앙금이 이번에 경선 불복으로 나왔지만은 앞으로도 두고 민주당을 균열 또는 분열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경찰 검찰의 수사가 깊게 진행되어 가지고 이재명 관련 부정적 정보가 계속해진다면은 그때는 이낙연 대표 측이 어떤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통 컨벤션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선 확정이 되면 바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낙연 쪽에서 불복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효과가 상당 부분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슬아슬한 결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참패했다는 것, 그리고 불복, 이런 걸 합치면은 결코 이재명이 그리는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번 수락기 연설이라는 걸 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짓말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딱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